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분위기 참 좋았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오늘도 5가지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애경 케미칼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기차 화재, 그 대체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관심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요, 기존의 리튬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화재 위험성도 낮다고 하죠. 그런데 애경 케미칼이 이 배터리의 필수제인 하드 카본을 양산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앞으로 이 안에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면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SBB테크 오늘 8.95%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감속기 관련주죠. 이제 추석 전 9월 초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이 출시가 됩니다. 보핏에 SBB테크의 감속기가 쓰인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요. 이 외에도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애플은 F카를 접고 탁상용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같은 재료에 주목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 이제는 질주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오늘 1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초전도체 대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함께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번 달 초에 이 초전도체 물질 관련해서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실 에너지공대에서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용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걸까요? 세 분의 OX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인텍플러스입니다. 오늘 6.94%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만 파운드리 기업에 기판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60% 기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일단 직접적인 장비 도입은 처음이라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것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에어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 2분기는 어닝 쇼크였죠. 여기에 팀F 사태 그리고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뭔가 악재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유가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죠. 3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건비 그리고 리스 비용이 부담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그렇다면 항공주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알아보고요.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까지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탑5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더 중요한 게 있죠. 특별한 포트 대결도 특별한 탑5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진행이 됩니다. 현재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리뷰 들어보고요. 또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하는지까지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애경케미칼이 가장 첫 번째에 있고요. 다음에는 SBB테크, 신성델타테크, 인텍플러스 그리고 진에어까지 보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애경케미칼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그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리튬 이온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애경케미칼이 상한가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해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진입이 가능한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XO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조기준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때문에 제가 O를 든 건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보면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스프탈산이라고 해서 이제 가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고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하는데, 바닥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15,000원대 가게 원위치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걸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갭으로 뜬다거나 하면은 따라가지는 마시고 보합권에서 15,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영업이익 450억대 올라온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 적정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1위, 그다음에 전 세계 4위의 가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들었으나 그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이게 배터리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꾸 배터리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나트륨의 이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좀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게 조금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배터리 3사 기업들이 전부 다 리튬 배터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나트륨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반사이익으로서 오는 그냥 수급이 쏠림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애경 케미칼도 역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저희가 만약에 11,000원 정도 오늘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일 자리에서 한번 잡아봐도 저점에서 담아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트륨에 대한 이슈로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장에서 한번 세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동일하기는 하나 일단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X를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 분에게는 O 그리고 두 분께는 X 의견을 받아봤고요. 애경케미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로봇주죠. SBB테크 오늘 장에서 8.95%, 9%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로봇주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현재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지금 다시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진입이 가능한지 좀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그리고 로봇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선을 제시해 주실지 OX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두 분이 O 그리고 한 분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9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보핏이라는 거를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나타준 것 같은데요. 근데 보핏은 나와야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앞두고 상태에서 로봇주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성장주들이 하반기에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더 나가게 되면 결국 로봇 쪽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쪽들은 지금 이번 시기에 아마 한번 추세 전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내일 당장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요. 한번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자리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오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오히려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바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기준 매니저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이게 하모닉 감속기라고 이제 이게 다음 2년 전부터 10,000대에서 20,000대 정도를 하모닉 감속기를 양산한다고 그랬는데 해년마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래서 30억, 그다음에 이제 분기당 10억도 안 되는 매출이 나온다면 40~50억밖에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핏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모닉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국산화한 건데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1위의 감속기는 일본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지만은 또 중국에서도 지금 하모닉 감속기를 만들면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너무나 안 나오는 회사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실적 이렇게 안 좋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에는 좀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감속기를 산다면 실적이 좀 100억 이상 나오는 SPG를 사시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SBB테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이 감속기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SPG 그리고 시총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X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김용태 매니저는 O를 들어주면서 SBB테크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본장에서도 19%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줬습니다. 오늘 다시 또 떠올랐습니다.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이 돼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테마주가 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또 초전도체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초전도체까지도 투자가 가능할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죠?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바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너무 강력한 테마라서 그럴까요?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김은태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워낙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자꾸 테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워낙에 또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테마를 자꾸 만들어내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굉장히 또 잘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담아봐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지지만 일단은 초전도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왔을 때 반도체 관련돼서도 전력기기들, 전력설비들 전부 다 박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올라오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X를 드는 거고요. 일단 뭐 초전도체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반강자성에 대한 이제 논문이 또 게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신호만 보고 있는 건지 그게 연구적으로서 확실하게 또 한번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게 성공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테마로서 좀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는 그냥 단기성인 테마에 대한 이슈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워낙 지금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거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도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게 알 수 없는 거고 좀 초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이제 전문가들도 박사들도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초전도가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한 뭐 개발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뭐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 접근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도 여기에 동일한 의견일까요? 네, 뭐 내일은 지금 유한양행 자체가 FDA가 나왔기 때문에 할 게 좀 많아져서 아마 내일 이쪽 테마보다는 유한양행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이 더 많이 움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S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테마 플레이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세 분 모두에게 X 의견을 받아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인텍플러스입니다. 6.94% 본장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허나 또 시간 외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에 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내에서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시간 내에서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요즘 장세에 시간 내에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음 날 똑같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진입이 가능할지 또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까지도 궁금한데요.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X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만 O 들어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인텍 플러스가 지금 자리에서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도 본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슈가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와서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가 저점을 찍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저점에서부터
이후로부터 이제 막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한다라고 하면은 장중에서 17,000원 이상만 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돌파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오늘 가온칩스가 올라온 것처럼 아마 인텍플러스도 그런 쪽으로 그런 측면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5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이슈도 괜찮은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TSMC에 공급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가를 가고 뭐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사 장비가 3D 검사 제가 옛날에는 2만 원대 이제 추천도 한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2020년, 22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100억 적자가 나면서 매출액이 지금 이제 100억, 1000억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지금 적자가 났어요. 2분기까지도 지금 현재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흑자가 나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HBM 검사 장비가 아니고 이제 기판 검사 장비로 해서 이제 어떤 레거시 제품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를 찾아봤더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무턱대고 수주가 나왔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시간내로 상한가를 쳤으니까 이제 10% 이상 했었을 텐데 거기서 따라잡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공시를 다 살펴보신 다음에 추격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가람 매니저님이 TSMC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보니까 TSMC 앞으로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텍플러스가 거기에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소식만으로는 TSMC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인텍플러스에 대해 제가 X는 건 굉장히 의외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 지금 TSMC를 뚫었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 잠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6월 말일이었습니다. 6월 달에 TSMC 뚫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도 뭔가 없다 보니까 다 내려와 있었고 다 바닥권 찍어놓고 난 다음에 아마 내일 한 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종목인 거고요. 뭔가 좀 약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뭔가 완전 단타가 아닌 이상은 내일 사기보다는 한 번 올라갔다가 또 눌림이 올 겁니다. 요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업황적으로 이 종목이 진짜 좋아지려면 기판 업황이 올라야 되는데 기판 업황의 회복 조짐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느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내일 당장 사기보다는 눌렸을 때 모아놓고 보기엔 좋겠으나 내일 당장 사는 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MC와 수주 공시가 난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치가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판 시장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판이 좋아질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다. 그러므로 굉장히 크게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인다라는 시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김웅태 매니저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7,000원 선을 뚫어주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에게 X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에게 O를 들어보면서 인텍플러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LCC 업체죠. 진에어입니다. 오늘 장에서 5.3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추석에 많은 항공편들이 또 증편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항공주들 오늘 장에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4분기에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다시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안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세 분은 OX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은 O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경우는요, 달러 원 환율 하락에서 수혜가 됩니다. 외화 부채도 외화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비행기 자체를 사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달러로 빌려옵니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 자체 내려온 자체에서는 수혜 종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 ZTU가 내려간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저 비용 자체가 줄기 때문에 유가 하락도 수혜가 되는데 최근 보게 되면 유가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원도 내려와 있고 유가도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종목들한테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서 저가 자리에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진에어 쪽도 좋지만은 저는 탑픽은 대한항공이 돼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내일도 보여준다면 LCC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항공주 굉장히 지금 좋은 시점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탑픽은 대한항공이 잘 가져야 LCC 업체들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홀로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야기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게 항공업종이고 여행 관련된 기업들인데 사실 진해에도 그런 정도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겪어왔을 때에 대한 그 자리까지 아직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는 한 20% 정도? 그때 자리가 8,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였는데 그때 지금 만원권이라면 20에서 30% 정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저가 항공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지금은 아직은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크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까지 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가 항공사 LCC 업체 중에서 진에어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7, 8천 원대에서 사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OX 통해서 평가를 내려봤는데요. 오늘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었는데 세 분 모두에게 O를 받았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그라미 2개를 받았던 종목은 있었는데요. 바로 로봇주 SBB테크 그리고 마지막에 LCC 업체죠. 진에어가 두 분에게 동그라미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단기 테마성이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모두 X를 들어주셨고요. 그 밖에 애경케미칼 그리고 인텍플러스는 한 분께 O 받아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